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3년째 부지 안전성을 검토할 TF가 꾸려진 지도 1년이 됐습니다만 핵심 장비인 지진계조차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놓고는 창고에 보관 중인데 지열발전 부지가 사유지여서 설치가 용이치 않습니다. TF에 미촉된 포항시 대표 위원들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곧바로 국내외 전문가 17명으로 부지 안전성 TF를 꾸렸습니다. 포항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열 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과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인 지진계를 1년이 지나도록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진계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 이달 초 영국에서 수입해 놓고는 여태 창고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하 1, 2km에 설치하는 신부 지진계와 120에서 180m에 설치하는 천부 지진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진계를 설치할 기술자들이 올 수 없는 원인도 있지만 넥스지오의 파산으로 채권단에 넘어간 부지의 활용 협조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투자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 지진이 된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TF는 정부와 포항시에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산자부 담당자의 퇴직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황당한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이 퇴임하고 내고 후속 국장도 안 온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책 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열 발전 사업을 주도한 정부나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은 포항시 모두 부지 매입비 47억 원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오늘 초등학교 1, 2학년이 마침내 첫 등교를 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까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학교들도 초긴장 상태로 등교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지역 감염이 발생한 구미와 상주의 일부 초중학교는 등교 일정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등교 상황을 가정한 교사들의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정문에서 한 번, 교실 앞에서 또 한 번, 발열 체크 동선과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자체는 일단은 입구를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여러 곳에서 애들이 오게 되면은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년별로 입실하는 동선도 분리했고 격주 수업을 채택해 하루 등교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교실과 급식실에선 한 자리 건너 한 명씩만 앉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생활 방역 수칙도 붙였지만 아직 어리기만 한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학교 측도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2차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20일 날 1차 리허설은 각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시연을 하고 수업 후에 쉬는 시간까지 화장실 시간까지 다 체크를 마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4학급, 중학교는 5학급이 넘으면 분반 수업을 의무화했습니다. 격일 또는 격주로 등교하는 셈인데 도내 초중학생의 약 60%가 이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학원과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구미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체의 등교 수업이 닷새 더 연기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또 중학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 발생할 때까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역시 확진자와 집단 접촉 가능성이 제기된 상주시 화령 지역의 4개 초중학교도 등교가 미뤄지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초등학교는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선택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그 기간이 경기도는 20일, 대구는 15일인데 반해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긴 60일까지 허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중학생이 침대에서 뛰어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들이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침대에서 뛰어놀다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더운 날씨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침대에서 뛰어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간이 낮죠. 이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쩌면 베란다가 없으니까 창문이 바로 열고 애들이 더우니까. 경찰은 침대 위에서 창문 난간까지의 높이가 60cm 정도에 불과해 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덥다거나 환기 등의 이유로 아파트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베란다에서의 이불 털기, 가구에 올라 창틀을 닦는 경우 등은 추락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몸집이 작은 아이들의 실내 거주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안동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권영세 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에게 흘러가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여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안동시의 시장 측근 특혜성 사업 몰아주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인용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측근 특혜 의혹의 위법 부당 여부를 가려 주민 권익이 침해받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감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화재 속보기 설치 사업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24개 읍면동으로 쪼개 수의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계약 업체는 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측근이 이사로 있는 지역의 한 업체로 이 업체는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도 없었고 설치한 화재 속보기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오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시장 측근 BC 업체가 수주받은 사업들도 함께 조사하고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며 종결한 안동시의 자체 감사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그 시장의 그 사업 행태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에 이렇게 이제 뚜렷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밝혀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조사관들을 파견해 안동시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건립된 문경 안심배추 공장이 준공과 함께 부도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문경시는 후순위로 밀려 국비와 시도비 등 혈세 50여억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문경시 영수면 농공단지에 건립된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4,600제곱미터로 저온 저전고와 입출 고장이 건립됐지만 여전히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국비 28억 원과 시도비 21억, 자부담 21억 원 등 7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채권단의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기관 11곳에서 들어온 가압류는 61억 원. 문경시도 뒤늦게 2017년 3월 49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주식회사 안심배추는 문경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에서도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했지만 사정은 문경시와 비슷합니다. 사업 초기 서류 검토만 하고 사업자의 신용 거래에 대한 실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금융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심배추는 2017년 8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했지만 결국 경미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49억 4천만 원에서 경미의 절차가 시작됐지만 3차까지 낙찰자가 없어 16억 3천여만 원의 4차 경미로 넘어갔습니다. 문경시는 관련 농산물 가공업체가 입찰을 받아
공장을 회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와 관련된 업체가 낙찰이 된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혈세 50여 억원만 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방역 컨설팅단을 5개 조 25명에서 10개 조 35명으로 늘렸습니다. 방역 컨설팅단은 위생업소들이 자기주도 방역을 생활화하도록 생활방역 5대 핵심 수칙 준수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함께 모든 위생업소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발열 측정과 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정기적 소독과 환기 실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계도하고 위반 업소는 단속합니다. 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 이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전이 없자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민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울진 범대위는 어제 북면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울진과 죽변시장에서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옛 7번 국도에 조성된 죽변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1년 인근에 새 국도가 건설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후 폐쇄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전 비용 부담을 검토해온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답보 상태입니다. 울진군은 왕피천과 부령 계곡 일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와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년간 자연환경과 토지 소유 현황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국립공원 추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왕피천과 부령계곡, 금강송 군락지는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자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포항시는 소나무 재선 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를 구제하기 위해 작업이 어려운 해안가 군사보호구역에 항공 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산림청 헬기를 활용해 6월까지 남구 호미곶면 일원 150헥타르의 산림에 양봉 축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저독성 약재를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2년 극심 지역으로 분류된 지 8년 만인 2018년 심지역으로 지난해는 3만 본 미만인 중지역으로 하향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